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인들까지 한국 귀화를 하겠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 선진국 시민들도 자국 여권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되겠다며 줄을 서고 있다는데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긴 줄을 선 독일인과 이탈리아인들 사이에서 한 스페인 여성이 남색 여권을 꺼냅니다. 직원은 여권을 확인하더니 태도를 바꾸고 그녀는 단 3분 만에 입국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전직 유럽 외교관 나탈리 로드리게스, 지금은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10년간 유럽을 대표하며 세계를 누빈 엘리트 외교관이 왜 스페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 로드리게스입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출신으로 세비야의 아름다운 오렌지 나무가 늘어선 거리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모두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유럽인이야. 세계 어디를 가든 환영받을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컸어요. 10년간 유럽연합 외교부에서 일하며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과의 협상을 담당했습니다. 분쟁 조정부터 무역 협정까지 복잡한 국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죠. 위험한 지역이면 어디든 파견되었어요. 생사가 오가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제 장점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은 솔직히 관심 밖의 나라였어요. 지도상으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작은 반도 국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저 조용한 중간 국가 정도였죠. 유럽연합회의에서도 한국 대표단은 늘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발언권도 많지 않았습니다. 브뤼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아시아 정세를 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의 부상, 일본의 영향력,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존재감도 미약했고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도 흐릿했어요. 심지어 아시아 전문가라는 동료도 한국과 북한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였죠. 제가 아는 한국 정보는 고작 몇 가지였습니다. 분단 국가, 삼성과 현대, 그리고 가끔 뉴스에 나오는 북한과의 갈등 정도. 문화적으로도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의 아류 정도로 여겼죠.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도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 편견은 더 심했어요. 한국인들은 서구 문화를 무작정 따라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거든요. 독창성이 없고 항상 뒤따라가기만 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고정관념은 유럽 정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은 늘 일본의 그림자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이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 말이에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2023년 여름 뉴욕에서 열린 다자간 무역협정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지루한 업무 출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항에서 저는 처음으로 유럽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2023년 가을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무역협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8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뉴욕의 거대한 공항.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스페인 여권을 자신 있게 꺼내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유럽연합 여권이니까 금방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죠. 당시 제 머릿속에는 확고한 서열이 있었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서구 선진국이 최상위, 그 다음이 나머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는 그 아래. 이런 인식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제 스페인 여권을 받아들고는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여러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호텔 예약증을 보여주세요. 회의 초청장도 확인해 주세요. 귀국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나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웠어요. 마치 제가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결국 2시간이 넘게 대기해야 했습니다. 제 뒤에 섰던 사람들은 모두 다른 창구로 이동했어요. 저만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유럽연합 외교관으로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 라인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동양인 남성이 차례가 되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30대 남성이었어요. 그가 남색 여권을 꺼내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국 심사관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딱딱했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정말 친근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여권을 받아들고 간단히 스탬프만 찍어줬습니다. Have a nice day. 단 3분 만에 모든 입국 절차가 끝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공항, 같은 시간, 똑같은 입국 심사관인데 이 차이는 뭐지? 호기심이 생겨서 그 남성의 여권을 자세히 보려고 했어요. 남색 표지에 한글과 영어로 적힌 글자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빠르고 정중한 대우를 받은 그 여권이 바로 한국 여권이라는 걸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한국 여권이 스페인 여권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연합 시민인 제가 아시아 국가 국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유럽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본 게 정말 현실이었을까? 한국 여권이 스페인 여권보다 대우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검색한 건 헨리 여권 지수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여권이 전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92개국. 반면 스페인은 190개국으로 한국보다 2개국이나 적었어요.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히 잘못된 자료일 거야. 하지만 여러 사이트를 확인해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아키텔리앤드 어소시에이츠, 여권 인덱스, 비자 가이드까지 모든 곳에서 동일한 순위를 보여줬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공항에서 본 광경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를 찾아봤더니 세계 10위권이더라고요. GDP만 봐도 스페인보다 훨씬 컸어요. 1인당 국민소득도 이미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의 글로벌 순위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특히 삼성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였어요. 현대차도 세계 5위 안에 드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었고요.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도대체 뭐였지? 기술력 분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 오지 상용화도 세계 최초, 스마트폰 보급률, 온라인 결제 시스템, 디지털 정부 서비스까지 모든 분야에서 앞서 있었어요. 심지어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K방역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더라고요. 문화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일시적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K-팝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있었어요. BTS는 그래미 어워드에까지 진출했고 블랙핑크는 전 세계 콘서트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 킹덤, 사랑의 불시착까지 모든 작품이 글로벌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이라고?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 강국의 증거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어떨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더욱 놀라웠어요. OECD 국가 중 교육 성취도가 최상위권, 대학 진학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구나 싶었어요. 국제 신용도는 어떨까요? 무디스, S&P,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 기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AAA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A 등급인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공항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가 환대받는 이유구나 싶었어요.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반영된 거였습니다.
다음날 회의장에서 만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다시 보니 달라 보였어요. 삼성전자 부사장, LG화학 임원, 현대자동차 해외사업 부장까지 이들의 명함을 받아들고 새삼 놀랐습니다. 모두 세계적인 기업의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감탄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는 기본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세련된 매너까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유럽 엘리트들보다 더 국제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대표단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들려준 한국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 과정.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이 된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교육열과 근면함, 새마을 운동, 수출 드라이브 정책, IT 강국으로의 도약까지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성과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노력의 결과였어요. 뉴욕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호기심을 넘어서 강박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는 것이었어요. 사랑의 불시착부터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분단 상황, 재벌가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정서가 담긴 대사들. 처음엔 자막을 보며 봤는데 점점 한국어 자체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스페인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언어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더라고요. 킹덤을 보면서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복식, 건축, 그리고 유교 문화까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였어요. 오징어 게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계층 갈등과 경쟁 문화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니. 전 세계가 열광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다 보니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세비야에서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김치가 너무 맵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매운맛 속에 숨어있는 깊은 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발효 음식이 주는 특유의 감칠맛과 건강함까지 불고기, 비빔밥, 된장찌개까지 하나씩 시도해봤어요. 한국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같은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보자고요. 세비야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 등록했습니다. 수강생은 저를 포함해서 단 8명 뿐이었어요. 대부분 K-팝 팬들인 20대 학생들이었죠. 40대인 제가 그 사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글을 처음 배울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과학적인 구조.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 체계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지 깨달았어요. 영어나 스페인어보다 훨씬 배우기 쉬웠습니다. 높임법을 배우면서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어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언어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선생님처럼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호칭들, 합니다, 해요, 해 체계로 나뉘는 존댓말까지.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따뜻할지 상상이 되었어요. 한국 역사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사 관련 책들을 빌려다 읽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5천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 수많은 외침을 이겨내며 독특한 문화를 지켜온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읽으면서 감동했어요. 명량대첩에서 13척으로 133척을 물리쳤다는 기록.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지만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사실이었어요.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도 알게 되었습니다. 36년간의 식민지배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 싸운 한국인들.
그리고 해방 후 한국전쟁이라는 또 다른 시련까지.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지금의 발전을 이룬 한국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 과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했던 나라가 50년 만에 선진국이 되다니.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과였어요. 그 바탕에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문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던 거죠. 현재 한국의 모습도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된 미래형 사회였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훌륭했어요.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누구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갈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특별한 사회였습니다. 2024년 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기술 전시회였어요. 사실 한국 기업들의 부스를 구경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죠. 그동안 공부했던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삼성 부스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첨단 기술들이 가득했어요. 폴더블 스마트폰, 8K TV, 그리고 반도체 기술까지. 모든 것이 다른 브랜드들보다 한 단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들이었어요. 완벽한 영어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명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민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는 삼성전자 유럽 마케팅팀의 시니어 매니저였습니다. 제가 오즈 기술에 대해 질문했을 때의 그의 답변은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적인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 시장의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기술 잘하기보다는 컨설턴트 수준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 씨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국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실래요? 마침 제가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다고 했거든요. 바르셀로나 시내에 있는 작은 한국 음식점에 갔어요.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정통 한식당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한국어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멋있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시켰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민준 씨와의 대화였어요. 유럽 각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가우디, 건축부터 플라멩코까지 제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 마인드가 기본이에요. 세계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국제적 감각을 느꼈어요. 식사 후 바르셀로나 구시가지를 함께 걸었습니다. 고딕 지구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 씨가 들려준 한국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줄 때가 특히 재미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빨라요. 배달 음식도 30분 안에 오고 지하철도 23분마다 와요. 처음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배달 앱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실시간으로 음식이 어디까지 배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도 들었어요. 부모님께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정말 중요해요.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보여준 가족 사진들이 정말 따뜻했어요. 3대가 함께 모인 모습,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 가는 사진까지. 이런 가족 문화가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싶었어요.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제 조카가 중학생인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공부해요. 처음엔 과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한국의 빠른 발전을 만들어낸 원동력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K-팝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신기했어요. BTS나 블랙핑크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를 들어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연습생 과정을 거치면서 노래, 춤, 외국어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시스템. 그래서 무대에 서는 순간부터 완성도가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이 되어서야 헤어졌는데 정말 아쉬웠어요. 하루 종일 민준 씨와 대화하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책이나 인터넷으로 공부했던 것들이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어요. 다음날 전시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국에 놀러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민준 씨와의 연락은 계속되었어요. 매주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계절 변화,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까지. 민준 씨가 보여주는 한국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했고 그가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그리고 그가 보여준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1년 후 민준 씨가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왜 안정적인 유럽을 떠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느냐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2025년 초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느낀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설, 빠른 무선 인터넷, 친절한 직원들까지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 24시간 돌아가는 활기찬 거리,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까지. 이곳이 바로 미래의 도시구나 싶었어요. 2년 후 드디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치열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한국사 시험, 그리고 마지막 면접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까지 5,000년 역사를 모두 공부해야 했거든요. 민준 씨가 매일 밤 한국사 책을 읽어주며 도와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것이 진짜 한국인이 되는 첫걸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요. 한국 문화와 관습에 대한 시험도 준비했어요. 차례 지내는 법, 제사 음식 만드는 법, 전통 혼례식 절차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외워야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가 되는구나라며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한국 국적 취득 통지서를 받은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난 거예요. 민준 씨가 옆에서 저를 안아주며 축하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벅찼습니다. 첫 한국 여권을 받으러 갔을 때의 기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색 표지에 태극기가 새겨진 여권을 손에 쥐는 순간 제가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나탈리 로드리게스에서 나탈리 김으로 이름도 바뀌었어요. 첫 해외 출장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제시했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입국 심사관이 한국 여권을 보더니 환한 미소로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Welcome, Enjoy your stay in France라며 정말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과거 스페인 여권으로 2시간 넘게 기다렸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단 3분 만에 모든 입국 절차가 끝났어요. 옆에 있던 다른 국가 여행객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여권을 가진 저 자신이 말이에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한국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라고 말하며 웃어줬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Korean passport, very good이라고 엄지를 치켜 세워줬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한국 여권의 파워를 실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 모두가 쌓아온 신뢰의 결과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정말 보람찹니다. 서울에서 국제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유럽 기업들의 한국 진출을 돕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도 지원하죠. 양쪽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스페인 정부에서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자문을 요청해 왔어요.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제가 한국인으로서 스페인 정부에 조언을 해주는 상황이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세계를 다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입니다. 한국 사람은 성실하고 예의 바르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이런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이 쌓아온 결과라는 걸 압니다. 민준 씨와 결혼해서 이제는 정말 행복한 한국인 가정을 이뤘어요. 작년에 딸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나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한국의 따뜻함과 스페인의 열정을 모두 물려주고 싶어요. 나연이가 자랄 때는 한국 여권이 더욱 강력해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완전히 이해해 줍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놀러 오셨는데 나탈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빠른 인터넷, 안전한 사회까지 모든 게 인상적이셨대요. 아버지도 한국의 기술력을 보시고 정말 놀라셨어요. 삼성과 LG 제품들이 집안 곳곳에 있는 걸 보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구나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인이 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한국은 미래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역동적인 사회였어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계 스페인인 2세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전해주는 거죠.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10년 전 외교관 시절에 저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고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저는 나탈리 로드리게스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선택한 나탈리 김입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저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신뢰받는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외교관에서 한국인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택한 나탈리 로드리게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만들어낸 극적인 변화였죠. 한국인의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 그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도 한국에 자부심이 느끼는 사연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사연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 감동트리였습니다.